누군가에게 선물을 받은 적 있으시죠? 또는 정성껏 준비해서 내 마음을 전해본 적도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어떤 선물은 받는 순간 따뜻함이 오래오래 남고 또 어떤 선물은 대래 마음 한켠이 서늘해질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며칠 전 작은 선물을 하나 받았는데요. 그건 기분 좋은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이어진 말 한마디가 제 기분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내가 이런 것도 해줬는데 그 정도는 해줘야지.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그 선물은 마음이 아니라 기대였다는 걸요. 오늘은 이런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선물이라고 다 같은 선물이 아닙니다. 그 안에 담긴 진심과 말투, 그리고 그 사람의 속마음까지 우리는 고스란히 느끼게 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들어보시면 앞으로 어떤 마음으로 선물을 주고 어떻게 받아야 할지 조금은 편안한 기준을 갖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지금 떠오르는 그 사람의 진심이 어땠는지도 천천히 다시 생각해 보시게 될 겁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 조용히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부 선물이라는 이름의 거래. 제가 아는 장미숙 씨는 올해 62입니다. 젊었을 때부터 손재주가 좋았고 사람 챙기는 데에도 정성이 깊은 분이었죠. 생일이든 기념일이든 어떤 날엔 조그마한 손수건 하나라도 직접 포장해서 건네는 걸 좋아했습니다. 그게 꼭 큰 선물은 아니어도 그 정성을 받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고맙다며 웃었고 그 웃음이 미숙 씨에겐 큰 보람이었죠. 그날도 그랬습니다. 오랜 친구 생일이라 손으로 만든 청가방에 작은 과자까지 곁들여 예쁘게 포장해 갔습니다. 친구는 활짝 웃으며 이렇게까지 챙겨줘서 고마워 말하며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몇 달 뒤 정작 미숙 씨 생일엔 아무런 연락도 없었습니다. 서운했냐고요? 처음엔 안 하려고 했답니다. 내가 좋아서 했던 일이니까 그런 생각으로 넘기려고 했죠. 하지만 그 다음 모임에서 그 친구가 던진 말이 문제였습니다. 그땐 내가 먼저 챙긴 거잖아. 나는 원래 그런 거 잘 못해. 순간 미숙 씨는 뭔가 차가운 벽을 하나 마주한 기분이었답니다. 그때 알았다고 해요. 자기는 마음을 전한 건데 상대는 습관처럼 주는 사람, 혹은 챙기는 사람으로만 바라보고 있었다는 걸요. 그리고 그 순간부터 그 친구는 미숙 씨에게 더 이상 편한 사이가 아니게 됐다고 합니다. 사람이 누군가에게 마음을 건넬 땐 그 마음이 어떻게든 닿기를 바라기 마련입니다. 그게 물건이든 말 한마디든. 그런데 상대가 그 마음을 당연하게 여기는 순간 주었던 마음은 고마움이 아닌 후회로 바뀌게 됩니다. 특히 선물이라는 건 그 사람의 손길과 마음이 담긴 것인데 그걸 아무렇지 않게 흘려버리거나 나는 안 하는 사람이니까 라고 선을 그어버리면 그 관계도 함께 선이 그어지는 거죠. 2부 그냥 마음이야 뒤에 숨은 진심. 박영자 씨는 58입니다. 큰아들이 결혼하고 첫 아이가 태어났을 때 영자 씨는 몸이 바빴습니다. 기저귀며 아기옷, 세탁기며 유모차까지 하나하나 직접 고르고 택배에 적힌 주소 보며 며느리에게 필요한 걸 먼저 챙겨 보냈습니다. 그게 무슨 대단한 일이라고 스스로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내 자식이니까, 그 손주니까 당연하게 느꼈던 일이었죠. 며느리도 처음엔 참 고마워했습니다. 전화로 문자로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몇 번이고 인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몇 달이 지나고 영자 씨가 며느리에게 작은 부탁을 한 날, 그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한 말에 영자 씨의 마음은 그대로 멈췄습니다. 어머니 그땐 제가 감사했죠. 근데 그건 어머니가 자발적으로 하신 거잖아요. 이번엔 제가 도와달라는 게 아니라 어머니가 스스로 하셨던 거라. 그 말투와 그 표정, 감사와 부담 사이에 선을 그어버리는 느낌. 그날 이후로
영자 씨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정말 마음이 움직일 때만 하자. 그래야 나도 안 다친다. 우리는 종종 부담 갖지 말고 받으라고 말합니다. 그냥 마음이야. 난 이런 거 좋아서 하는 거야. 하지만 말끝에는 조용한 기대가 숨어 있을 때가 많습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 저 사람도 언젠가는 뭔가로 내 마음을 알아주겠지. 그 기대가 채워지지 않으면 처음에 분명히 그냥 마음이었는데도 서운함이 마음 한켠에 남습니다. 그리고 그 서운함은 다음번엔 마음을 꺼내는 걸 주저하게 만들죠. 진짜 마음은 기억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기억시키려 하지 않는 겁니다. 받았던 사람도 어떻게 이렇게까지 생각해줬을까? 그 마음이 오래 남는 게 진짜 선물이지요. 그래서 선물에는 물건보다 말투가 더 중요하고 포장보다 표정이 더 오래 기억되는 겁니다. 3부 선물에 대한 서로 다른 기준. 사람마다 선물에 대한 기준은 참 다릅니다. 누군가는 작은 편지 한 장에도 눈시울이 붉어지고 또 누군가는 값비싼 물건이 아니면 마음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이 기준의 차이가 때로는 관계를 어긋나게 만들기도 합니다. 정혜 씨는 올해 64입니다. 평소에 격식보다는 마음을 중시하는 편이라 누가 생일이라고 하면 그 계절에 어울리는 손수건이나 작은 초콜릿 상자 같은 걸 골라 마음을 전하곤 했습니다. 작고 조용하지만 정성이 느껴지는 선물. 그런데 어느 해 평소 가까웠던 후배가 정혜 씨 생일에 브랜드 핸드크림 세트를 건넸습니다. 정혜 씨는 감사한 마음으로 받았고 며칠 뒤 후배 생일에 정성껏 고른 머플러를 선물했습니다. 그런데 후배가 그걸 받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 작년에 브랜드 걸로 드렸는데 그 말은 짧았지만 정혜 씨의 마음에는 길게 남았습니다. 그 후배는 가격으로 마음을 계산했고 정혜 씨는 진심으로 물건을 골랐던 것이죠. 선물이 비교의 대상이 되는 순간 관계는 점점 피곤해집니다. 내가 얼마짜리를 줬는데 나는 그렇게까지 안 받았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순간 그 선물은 마음이 아니라 청구서가 됩니다. 사람마다 돈의 가치가 다르고 선호하는 것도 다르지만 관계 속에서 기억에 남는 선물은 값보다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했는가입니다. 생일을 기억해준 마음, 아플 때 먼저 연락해준 말, 명절에 보내온 짧은 안부 문자, 이런 것들이 오래 남고 따뜻한 거죠. 진짜 좋은 선물은 받았을 때보다 그걸 기억할 때 따뜻해지는 겁니다. 받았을 땐 고맙고 생각날 땐 미소 지어지는 것. 그게 오래가는 관계의 선물 아닐까요? 사부 받은 선물보다 남는 말 한마디. 김창호 씨는 올해 70입니다. 자식들 눈치 덜 보고 조용히 보내는 생일을 선호하던 분이었는데 올해는 며느리가 깜짝 방문을 했습니다. 작은 꽃바구니 하나와 손에 들린 케이크 상자. 차려입고 들어서는 모습에 창호 씨는 순간 가슴이 뭉클했죠. 멀리서 이렇게 챙겨주다니 고맙다 생각하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꽃을 건네며 이런 말을 덧붙였습니다. 시댁이니까 챙겨야죠. 그 말 한마디에 창호 씨는 그 자리에서 무슨 표정을 지어야 할지 몰랐다고 합니다. 물론 고마운 마음은 있었겠지요. 하지만 그 말 속에 담긴 의무감과 형식적인 태도가 꽃보다 먼저 눈에 들어왔습니다. 선물이라는 건 물건보다 말이 먼저입니다. 고생 많으셨죠, 아버님. 오늘은 제가 꼭 챙겨드리고 싶었어요. 이런 한마디만 있었어도 그 꽃은 두고두고 볼 때마다 기분이 좋았을 겁니다. 그런데 정작 기억에 남은 건 그 꽃이 아니라 말투였던 거죠. 말 한마디는 선물의 감동을 2배로 만들 수도 있고 그 반대로
모든 걸 무르게 할 수도 있습니다. 값비싼 선물이라도 그 정도는 할 수 있죠. 이렇게 말하면 받는 사람 입장에선 대래 무거운 짐처럼 느껴집니다. 사람 사이의 관계란 작은 표현 하나에도 오래 남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말의 온도에 더 예민해집니다. 무엇을 받았느냐보다 어떤 말과 함께 받았느냐가 그 사람을 기억하게 만듭니다. 오부 우리는 왜 자꾸 계산하게 될까? 사람 마음이란 게 참 묘합니다. 처음엔 아무 대가도 바라지 않고 그냥 좋아서 했던 일인데도 시간이 지나면 나도 모르게 나는 이만큼 했는데 그 생각이 스멀스멀 올라옵니다. 나 혼자 손해보는 건 아닐까? 혹시 나를 이용만 하는 건 아닐까? 그 마음이 커지면 조금씩 관계가 달라지기 시작하죠. 윤희 씨는 여든을 바라보는 나이지만 아직도 지인 생일은 손수 적어두고 잊지 않고 챙기는 분입니다. 작은 미역국 하나, 따뜻한 전화 한 통으로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죠. 그런데 어느 날 오랜 친구 생일에 선물과 함께 찾아갔더니 친구가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너는 원래 잘 챙기잖아. 난 그런 성격이 아니라서 미안. 그 말은 미안함보다는 나는 안 해도 되는 사람이라는 스스로 면죄부 같은 말로 들렸습니다. 그날 이후로 윤희 씨는 마음이 조용히 다쳤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자꾸 계산하게 되는 이유는 상대가 나와 같은 마음일 거라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정성을 다했으니 저 사람도 어느 정도는 느끼겠지. 나처럼 기억하겠지. 그 기대가 어긋날 때 실망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럴 땐 한 걸음 물러나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내가 준 건 내 마음이었고 그걸 어떻게 받느냐는 그 사람의 선택이다. 기대하지 않으면 서운할 일도 적어지고 받지 못해도 덜 아쉽습니다. 무엇보다 계산하지 않으면 내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사람 사이에 오가는 마음은 계산서가 아니라 흐르는 물 같아야 합니다. 주고받되 흐르게 두어야 하고 쌓지 않아야 썩지 않습니다. 진짜 마음은 계산하지 않는다. 사람이 마음을 주고받는 일에 정답이 어디 있겠습니까? 누구는 물건 하나로 큰 감동을 받고 누구는 큰 선물에도 미소 한 번 없이 돌아서기도 하죠.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건 있습니다. 진짜 마음은 계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한 만큼 돌아오지 않아도 괜찮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면 그 마음은 다치지 않고 오래 갑니다. 받은 걸 꼭 돌려주지 않아도 괜찮다. 그렇게 생각해주는 사람이 곁에 있다면 그 관계는 부담 없이 깊어집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몇 번이나 누군가에게 마음을 주게 될지, 몇 번이나 누군가에게 실망하게 될지, 그건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계산보다 배려가 앞서는 사람과의 인연은 조금 더 따뜻하고 조금 더 오래 간다는 사실입니다. 혹시 오늘 영상 들으시면서 마음속에 떠오른 사람이 있으신가요? 내가 너무 기대했나? 그 사람이 정말 나쁘기만 했던 걸까? 아니면 내 표현이 부족했던 걸까? 그런 질문들 앞에서 우리는 조금 더 조용히 서로를 이해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을 남기고 싶습니다. 선물은 물건이 아니라 그 사람을 향한 내 마음의 방향입니다. 그 방향이 계산이 아닌 진심이라면 언젠가는 꼭 그 마음이 다른 모습으로라도 돌아옵니다. 그게 사람이고, 그게 관계고, 그게 인생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주고받는 마음들이 가볍고 따뜻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